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죠. 대중가요가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재근입니다. 저는 이 시절 연가에 정말 이분들을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명단도 적어보고 노래도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손님입니다. 영원한 포크의 여왕 남궁옥분 선생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뭐 가요 100년이라고 그랬지만 저도 방송이 일단 45년이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그 대중가요사의 한 반 정도는 현장에서 지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여기 처음에 사실 내가 여기 나올 자격이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근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고맙게도 방송을 79년도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여태까지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지난해 말에 급하게 하긴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거였지만 함춘호씨 기타 하나에 제 소리를 그냥 탁 얹어갖고 정말 후배들, 포크를 지켜온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앨범을, 정규 앨범을 만들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꽃은 필 거야라는 그런 앨범을 만들고 이제는 뭐 앞에 뭐 포크의 뭐 여왕이든 뭐 여신이든 뭐든지 다 저는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제 기억서에서 선생님은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FM 라디오 막 듣던 10대 시절에 그때 대표적인 청춘 스타 중에 한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그 FM 라디오 프로그램마다 신청곡 1순위 중에 항상 선생님 노래가 있었고. 아주 잠깐일 거예요. 안 잠깐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 FM 라디오 공개 방송할 때 항상 또 선생님 나오시고 TV 프로그램에도 항상 선생님을 제가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40년 넘게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가수인지를 방증하는 것 같고 저 옛날에 선생님 노래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남궁옥분 선생님 그 무대를 볼 때마다 이분은 가수가 되기 위해 태어나셨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원래 꿈은 가수가 아니었다면서요? 가수는 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을 직업으로 갖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의 망언 아니신가요? 아니 진짜 어릴 적에는 저 과학자도 꿈이었고 막 시계 같은 거 뭐 이런 거 궁금해서 저는 못 견뎌요. 다 분해 조립하고 어린 나이에도 그랬고요. 정말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성악 쪽에 호기심이 더 많았었고 성악 콩쿠르도 나갔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앨범을 내고 너무 운 좋게도 좋은 상황을 거쳐서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가수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일반인과 가수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프로 가수가 되셨는지 정확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제가 75년도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우연히 제 친구를 쫓아서 강계에 참새를 태운 잠수함이라는 뭐 어느 고등학교 뭐 몇 학교가 모여서 뭐 이렇게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참새를 태운 잠수함 첫 회 공연 때 제가 친구 손에 끌려서 가게 돼요. 이거 뭐지? 완전히 뭐 마이크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촛불 하나 켜놓고 그냥 기타를 하고 하는데 이거 막 너무 아름답고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2회차에 제가 이제 거기서 새노야를 막 부르게 돼요. 그래서 교복 입고 사실 그때는 참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왜 저를 또 시켜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서 만난 분들이 뭐 강인원 씨, 전인권 씨, 구자영 씨 이런 분들을 제가 거기서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아는 분이 또 쉘브르라는 상업 무대에 또 우연치 않게 언니가 접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디션 통과해서 상업 무대를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가고 접수시켜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쉘브르에서 노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때 당시는 그 레코드사 사장님들이 가끔 카페로 오셔갖고 쟤 괜찮게 하네 이렇게 갖고 제가 발탁돼서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그 트로트 일색인 그 회사의 1호 포크 가수로 첫 앨범을 제가 내게 되는 행운을 갖게 돼요. 근데 그런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네. 운명이라던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선생님은 네.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의 호기심이 있었지만 네. 결국 운명은 가수로 이끌었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아시스 레코드까지 네, 가게 된 네, 건데요. 네,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쉘브루라는 네, 네, 네. 거잖아요. 거기서도 오디션 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종환 선생님이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많은 청춘들이 뭐 주말마다 엄청 모였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우연치 않게 처음에 갔는데 떨어졌어요. 상금 3만 원. 오. 마지막에 그때 네. 3만 원 큰 돈이에요. 그렇죠. 네. 3만 원에 현혹이 돼서 갔었는데 네. 두 번 떨어지고 나니까 오기가 생겨요. 네. 그래갖고 세 번째는 그분이 오셔갖고 갑자기 노래가 너무너무 잘 되면서 반응이 막 너무너무 막 대단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아주 운 좋게 세 번째 만에 그 쉘브루를 입성하게 돼요. 그 당시에 쉘브루를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막 목숨 걸고 거기 오디션 통과하려고 그랬냐면은 그 쉘브루 거기를 통과한 사람들은 다른 카페에 네. 오디션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프리패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왠지 쉘브루라는 울타리는 지금까지도 쉘브루 빛낸 친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누구 한번 짚어주시죠. 누가 있었죠? 그때 뭐 어니언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영 씨가 뭐 어디쯤 가고 있을까로 네네. 파란 별에 떨어져. 네, 저 어렸을 때 막 따라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요.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뭐 최성수, 박강성, 변진섭, 그다음에 한마음, 권태수, 주병진, 하덕규, 그다음에 윤태규, 강은철 뭐 수없이 많죠. 네. 종로에서 명동으로 넘어간 다음에 거기에 가신 건가요? 저는 명동밖에 몰라요. 이 쉘브루 2기. 이제 그 1기에 이제 뭐 김세화, 윤정아, 어니언스. 김만수, 전영록, 최은옥 이런 분들이 선배님들이 종로 시대를 빛내주셨던 분들이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명동 시대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쉘브루에서 노래를 하시다가 이제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그때 그럼 손진석 사장님이 네네, 직접 그랬죠. 네. 오디션을 온 건가요? 오디션이 아니라 그냥 그냥 노래하고 네. 있는 거를 보시고 네. 저를 픽해주신 거죠. 네. 아니,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 너무 쉽게 지금 스무스하게 넘어갔거든요. 지금 나는 원래 가수를 크게 할 생각도 없었는데 네,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쉘브루에서 네. 노래를 하게 됐고 네. 스무스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쉘브루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었고 거기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것은 엄청난 실력을 당시에 인정받은 것이다. 보통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날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이상하게 그날 그분이 오신 그날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사실은 이정환 선생님이 저를 뽑아놓고 처음에 스테이지를 안 주셨어요. 못생겼다는 이유로. 아니 정말 이렇게 예쁘신 분을 왜? 네. 후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전영 씨 시간에 제가 대타로 갔는데 그날 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제가 딱 도장을 찍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테이지까지 앉으셨다고 하지만 결국은 데뷔곡에 네. 이종환 선생님 목소리가 또 들어가잖아요. 네네. 바로 그 데뷔곡이 보고픈 내 친구. 네. 네.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네, 저희? 그러시죠. 네.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철모를 베개 삼아 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게 편지 한 통을 전해줬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내 유일한 여자친구 옥분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아무튼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고
모압입니다. 저 노래가 근데 그냥 처음부터 들어갈 곡은 아니었다면서요. 네. LP를 내려면 그 최소 시간이 있잖아요. 모자라는데 이종환 선생님이 급하게 막 가사를 쓰셔갖고 Dear John 해갖고 그 노래를 그 연주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휘바람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 급하게 한 곡을 추가한 게 그때 청춘들이 군대를 많이 가던 시절이어갖고 군에 간 친구가 많이 이 노래를 이렇게 지금도 기억하고 군대 시절을 이야기해주고 그러세요. 그래서 급하게 들어간 노래가 어찌 하다 보니까 이종환 선생님 목소리가 담겨있고 또 번안곡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사실 이 원곡이 Dear John Letter잖아요. 네. 근데 1953년에 나왔는데요. 연인이 한국전쟁, 6.25전쟁에 간 그 남자 친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인데 Dear John, oh how I hate to cry. Dear John, I must let you know tonight that my love for you has died away like grass upon the lawn. And tonight I wed another, dear John. 그래서 존이라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거야. 근데 그 존이 나중에 보니까 그 지금 절교를 선언한 그 사람의 남동생인 거예요. 거의 막장 내용인데 그게 이제 우리 남공포 선생님이 부를 때는 완전히 정말 그 소녀가 이렇게 그 안전을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았거든요. 그때 당시는 시위가 엄격했기 때문에요. 네. 그걸 그대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군 사기를 저하시킬 노래는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개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네. 선생님의 청아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그런 노래인데 근데 사운드가 특이합니다. 네. 일부러 저렇게 했던 건가요? 일부러 저게 이제 마장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한 건데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엔지니어 분께서 뭔가 획기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좀 하신다 그래서 했는데 저는 촌스러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 이거 뭔가 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처음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때. 그 당시 기준으로 첨단 음향 기술이 들어갔어요. 네. 아 근데요 선생님이 아끼는 곡은 네.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곡은 사실 제 앨범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자랑스러워한 노래가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예요. 그래서 사랑 누가 말했나는 물론 저의 출세곡이긴 하지만 제 의도랑 상관없이 그 제작해 주신 사장님의 의도가 99.9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울면서 이 노래를 내가 해야 합니까 하면서 제가 불렀던 노래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기를 많이 얻었던 곡이고 그랬죠. 선생님을 세상에 알리는 곡이기도 그랬죠. 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딱 항상 사랑 누가 말했나 그다음에 꿈을 먹은 젊은이 갖다가 잊었단 말인가 네. 나를 그거 나왔을 때 그 네. 어린 마음에도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요. 사랑 누가 말했나가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이 성대모사 된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사랑 성대모사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성대모사가 됐었는데 그럴 정도로 거의 국민 히트곡이었었고 81년에 KBS 가요톱10에서 4주 동안 1위 했고 네. 또 81년에 KBS 방송음악대상에서 여자 신인상도 받으셨었고 네, 정말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그럼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네. 때론 당신 생각에 참 못 잃은 적도 있었지. 저게 그 당시엔 저게 획기적이었어요. 저렇게 막 영상을 이렇게 해서 밖에서 찍는 게 가는 가슴 난 몰래 달랬지.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너무 쑥스러워. 저 그러면 동시 녹음인 거예요? 저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틀어놓은 거고 틀어놓고 그냥 이제 립싱크만 입만 하시는 거죠?
근데 굉장히 진짜 부르시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때 이렇게 전축 이렇게 네, 뭐 네. 전축 켜놓고 그걸 아, 그거 따라하는 거. 네네네. 나름대로 영상미를 네. 추구했네. 아, 전혀 맞지도 않는데 그죠? 아, 오늘 밤 또다시 어디예요, 저희가? 경복궁이네요. 경복궁이요? 덕수궁, 경복궁 막 여기저기 아, 있는 것 가면서. 같아요. 네네네. 덕수궁에서 찍은 것 같은데 또 경복궁도 있고 누군지 기억나세요? 몰라요. 팬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저게 그 KTV에 있는 유일한 선생님이 노래하는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저게 지금 뮤직비디오에 입을 옷은 아니잖아요. 아니, 굉장히 자유롭게 입으셨습니다. 아니, 네. 그래서 나름 너무 저렇게 튀게 입었던 기억이 저거밖에 없어갖고. 네. 저게 뮤직비디오인 거네요. 그 당시에는 그랬던. 그러면 저게 최초의 뮤직비디오 중에 하나가 되는 건가요? 최초 제 기억에는 제게 있어서는 그렇죠. 가끔 KTV 보면 막 선배님들 막 네. 예전 자료들 많이 네. 보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라도 남아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저 당시에 칼라 시대, 왜냐면은 칼라 시대가 81년, 80, 네, 80년. 80년대 이제 시험 방송하면서 열렸잖아요. 그럴 때 저렇게 외부에서 칼라로 해서 영상을 남긴다는 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게 KTV에서 한 건지는 몰랐어요. 사실 우리는 의지랑 상관없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그냥 막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전 기억은 나요, 제가. 저게 지금 보니까 필름으로 찍은 것 같거든요. 비디오 네, 카메라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라. 네네네. 그럼 공을 상당히 들였다는 얘기인데 네, 필름으로 네, 찍었다는 네, 네, 거는.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노래가 되는 노래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공을 들여서 저는 영상도 찍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몇 개 좀 찍어주시죠. 이렇게 자료로 쓸 줄 알았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 노래가 가사는 뭔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좀 서글픈, 뭐 쓸쓸한 네. 그런 가사인데 음악은 약간 댄스 음악 느낌이 나거든요. 그 편곡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게 뭐냐면요. 어떨 때 결혼식 축가로 불러달래요. 아, 네. 신나서. 이게 신나는 음악이 아니잖아요. 역설적으로 정말 슬픈 노래를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승화시키려고 막 그런 마음이잖아요. 네.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어지고 하나가 청소년들 마음을 다 그렇죠. 흔들어 놨던 맞습니다. 그런 흔들렸습니다. 가슴앓이했던 노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를 때 슬픈 감성을 갖지 않아요. 그냥 웃으면서 해요. 왜냐면은 이걸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대중의 몫이기 때문에 그쵸. 저는 그냥 그래 빠른 노래 빠른 비트로 뭐 사람들한테 그냥 다가서면 되는 거지 이렇지 이걸 갖다가 막 이걸 정말 슬프게 접근을 해서 뭐 슬픔을 어루만져주고 이런 거는 제가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부르셔서 그런죠. 네네네. 되게 담백하게 들려요. 네네네. 근데 저는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어서 옛날에도 가사를 들으면서 그거를 노래를 딱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지 그러셨겠어요? 근데 아니요. 저는 오히려 네. 이런 슬픔도 이렇게 경쾌하게 또는 담백하게 좀 가볍게 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네. 80년대 우리나라 그 전자음악이 본격화되던 네네, 시기였는데 맞아요. 네. 그 초창기 곡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실험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주도 짧게 뚜두두두두두 딴 이게 나간다는 것 자체도 너무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편곡의 승리로 이 노래 남궁옥 분과 함께 이 노래가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작업이었고 그 당시에 연주하시는 분들이 뭐 스튜디오에 다 몇십 분 모여갖고 거기서 다 반주를 한 트랙에다 다 녹음해 놓은 걸 대부분 녹음하던 시절에 이거는 4트랙으로 녹음하는 초창기의 작업을 그렇게 만들어진 실험적인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네. 어떤 그런 실험적인 것들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지 않았나. 이거 뭐지? 네, 이거 뭐지? 되게 신선하게 했었죠. 들어왔었고. 네, 네. 대중은 네.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네. 포크의 수수성을 지키려는 그룹에서는 전자음악 다 듣고 이건 뭐야 막 그랬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 지금 포크가 나와서 지금 1970년대, 1980년대 어떤 포크의 네. 좀 특징이 좀 변화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예전에는 뭔가 조금 어떤 저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했다면 1980년대 포크는 뭔가 희망 또는 위로 또 서정적인 감성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따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1980년대 어떤 포크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또 난궁오픈 씨, 또 뭐 해바라기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그 시대에 70년대 선배님들이 지켜온 그 포크의 어떤 순수함은 잃지 말아야 하는데 저는 사랑 누가 말했나가 너무 이 대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것을 확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순수하게 지켜온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끄러운 후배였고 그들이 바라보기에는 선배로서 너는 뭐 한 게 있니라고 하면 저는 뭘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좀 부끄러운 선배였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저는 반성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선생님이 부르셨던 보고픈 내 친구,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노래들이요. 대중에게 줬던 또 위로는 우리가 간고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거였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노래의 힘이죠. 그쵸. 힘들 때 노래 뭐 노동요도 그렇고 뭐 다들 생활 가운데서 힘들 때 찾게 되는 거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또 기뻐도 노래를 찾게 되고. 네. 근데 이렇게 보고픈 내 친구, 사랑 누가 말했나로 대중의 얼굴을 알린 우리 난궁오픈 선생님. 근데 이 다음 앨범에 속한 곡으로 정말 명실상부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가 되었거든요. 조금 멀리 온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곡. 드디어 네, 나옵니까? 이제 주제곡이에요. 나옵니까? 앞에 그럼 다 편집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곡 함께 들어보시죠.